안녕하세요. 올 가을에 결혼을 앞두고 있던 20대 후반의 여성입니다. 시댁에 거지근성에 진절머리가 나서 파혼했어요. 남자친구와 저는 프랑스에서 만났습니다. 당시 프랑스 회사에서 인턴을 하고 있었던 저는 남자친구와 어느 식당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모처럼 집 근처 식당에서 저녁을 먹고 나가려는데 어디선가 한국어가 들려오더라고요. 어디선가 지갑을 잃어버리고 공경에 처한 한국 남자가 서투른 영어와 한국어로 상황을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같은 한국 사람끼리 차마 모르는 척 지나칠 수가 없어서 제가 대신 계산을 해줬습니다. 남자는 몇 번이고 고맙다는 인사를 하더니 제 연락처를 알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언젠가 기회가 되면 감사 인사라도 하고 싶다면서요. 그리고 그 일을 계기로 저와 남자친구는 하루가 멀다 하고 연락을 주고 받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인턴 생활이 끝나갈 무렵 한국 회사에서 입사 제안을 받게 되었고 저는 고민 끝에 프랑스 생활을 정리한 뒤 한국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한국에 들어왔다는 소식을 전하자 남자가 저에게 만나자고 하더군요. 지난번에 말한 대로 감사 인사를 하고 싶다면서요. 하지만 만난 당일 남자는 저에게 여자친구가 되어달라고 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한 번도 저를 생각하지 않은 날이 없다면서요. 그렇게 그 남자는 제 남자친구이자 이 사연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남자친구와의 연애는 전반적으로 즐거웠습니다. 다정하고 성실한 남자친구와 다툴 이유가 없었어요. 하지만 이따금 한 번씩 스트레스를 받는 일이 있었는데 그건 바로 남자친구가 너무 알뜰하다는 거였지요. 한때 제가 사랑했던 사람이니까 최대한 좋게 표현한 거고요. 사실 알뜰이 아니라 정말 궁상 맞을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한 번은 비가 억수로 내리는 날이었어요. 우산이 없다길래 회사 1층 편의점에서 사라니까 집에 있는데 사기 아깝다면서 기어이 그 비를 맞고 집에 가더라고요. 그리고 꼬박 이틀을 알았습니다. 남자친구는 매사 손익을 따질 때 오로지 숫자만 봤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소위 손해보는 장사를 하기 일쑤였지요. 반면에 저는 돈을 써야 할 때는 써야 한다는 주의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절대 함부로 돈을 쓰는 사람은 아닙니다. 임대업을 하시는 부모님 밑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움 없이 자라기는 했지만 대학교를 입학한 이후로는 부모님이 독립심을 기르라며 등록금을 제외하곤 최소한의 것들만 지원해 주셨거든요. 대학 졸업 후에는 바로 직장 생활을 시작했고 그때부터 돈을 모아서 프랑스도 갈 수 있었던 거고요. 아무튼 왜 남자친구가 그런 성격을 갖게 되었는지는 사귄 지 6개월이 넘어갈 무렵 우연히 알게 되었습니다. 남자친구의 가족들이 원인이었지요. 남자친구의 부모님은 노후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거든요. 게다가 남자친구보다 3살 많은 형은 결혼까지 한 상황이었는데 제대로 된 직장이 없어서 실질적인 맞이 노릇은 남자친구가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경제적으로 늘 촉각을 곤두세우고 살 수밖에 없었던 거지요. 사귄 지 1년째 되던 날 남자친구가 정식으로 프로포즈를 해왔습니다. 솔직히 경제적인 문제가 조금 신경 쓰이긴 했지만 제가 좀 더 쓰면 된다고 단순하게 생각했던 게 지금 돌이켜보면 문제였던 것 같아요. 결혼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나오면서 시댁에 인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시댁은 서울 외곽에 위치한 오래된 주택의 2층이었습니다. 그래도 서울에 이 정도 주택을 가지고 있으면 괜찮은 거 아닌가 생각하고 있는데 제 머릿속을 읽기라도 한 건지 남자친구가 전셋집이라고 말해주더군요. 방 2개의 작은 거실이 있는 평범한 가정집이었고 남자친구 방은 해가 잘 들지 않는 작은 방이었어요. 남자친구의 부모님은 제가 사간 과일을 보시더니 요새 과일값이 얼마나 비싼 줄 아냐면서 손이 해프다는 표현을 하셨습니다. 사간 손이 무한해지더군요. 고지원 남자친구 어머님께서는 제가 인사 오면서 소고기라도 사올 줄 알고 고기 반찬은 안 했다 하시면서 점심을 차려주셨어요. 김칫국에 계란 후라이 그리고 소세지가 놓여있더라고요. 대접까지 바란 건 아니지만 씁쓸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초등학생 때 친구 집에 가면 친구 어머니가 차려주던 밥상이 생각나더라고요. 기분이 그래서인지 이건 뭐 밥이 아니라 모래알을 씹는 것 같았습니다. 그로부터 3주 정도의 시간이 지났고 정식으로 상견례를 하게 되었습니다.
남자친구 식구 중 누구도 차가 없어서 이동이 어렵다고 하여 남자친구 동네에 있는 한정식 집으로 예약을 잡았습니다. 저희 친정에서는 같은 서울이어도 1시간이 넘게 걸리는 곳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2시가 약속 시간이었는데 남자친구 부모님은 12시 20분이 다 돼서야 오셨습니다. 게다가 남자친구 형네 부부도 왔습니다. 상견례 자리인 만큼 양가 어른들만 모시는 줄 알았는데 형님 부부의 애들까지 데리고 오셔서 적잖이 당황스럽더군요. 약간의 가벼운 이야기가 오가다가 저희 부모님께서 먼저 애들 살 집은 어떻게 하면 좋으시겠냐고 물어보셨습니다. 그러자 남자친구 어머니께서 요즘 젊은 사람들이 얼마나 똑똑하냐면서 둘이 상의해서 잘하겠지 않냐며 우리는 어른으로서 지켜봐 주기만 하면 될 것 같다고 하시더군요. 혼수나 예단 같은 것도 다 저희가 알아서 할 거라며 믿고 냅두자고 말씀하셨어요. 그때는 말씀 뒤에 숨겨진 뜻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상견례가 끝나고 나오는데 남자친구 부모님도 형네 부부도 계산할 생각이 전혀 없어 보이더군요. 솔직히 양가 어른들만 모신 자리였으면 제가 계산하려고 했는데 남자친구 식구만 4사람이 더 온 상황이라 좀 어이가 없었습니다. 하다못해 누구 하나 돈 내려는 흉내라도 냈다면 이렇게 기분이 상하지는 않았을 텐데 말이에요. 그때 남자친구가 자기가 계산한다고 카드를 내미니까 남자친구 어머니께서 저희 부모님께 잘 먹었다고 인사를 하시면서 남자친구 앞을 가로막으시더군요. 결국 제가 계산했습니다. 양가 식구들이 먼저 집으로 향하고 저와 남자친구는 못다한 이야기도 할 겸 해서 카페에 들렸습니다. 제가 먼저 남자친구에게 정확히 모아둔 돈이 얼마나 되냐고 물었어요. 그전에도 몇 번 물어봤었는데 그때마다 결혼할 수 있을 만큼 모아뒀다며 둘러대는 시기였거든요. 이번만큼은 확실하게 알아야겠다 싶어서 단도직입적으로 묻게 된 거였고요. 남자친구는 3천 정도 모았다고 했습니다. 솔직히 생각보다 한참 적은 금액에 놀랐지만 남자니까 군대도 갔다 왔고 부모님도 도와드렸다 하니 그럴 수도 있겠다 싶었어요. 저는 5천 정도 모아둔 상황이었습니다. 솔직히 2사람의 돈을 다 모아도 1억이 안 되는 상황에서 양가 도움 없이 집을 구한다는 건 불가능이었어요. 저는 남자친구에게 가서 부모님께 한번 잘 여쭤보라고 했습니다. 저도 부모님께 잘 말씀드리고 도움을 구해보겠다고요. 집에 돌아와 부모님께 신혼집에 대해서 말씀드리니 아버지께서 소유하신 아파트 중 하나가 곧 전세 계약이 끝난다며 거기에 들어와서 사는 게 어떻겠냐고 물으셨습니다. 제가 전세금 드릴 돈이 없다고 하니까 부모 자식 사이에 무슨 돈이냐며 됐다고 손사래를 치시더군요. 대신 들어와서 사는 동안 기회다 생각하고 돈 열심히 모은 뒤 집을 사서 이사를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생각지도 못한 아버지의 제안에 감사했고 안도할 수 있었습니다. 남자친구도 걱정이 클 텐데 제가 이 소식을 전하면 얼마나 좋아할까 싶어서 얼른 전화를 걸었습니다. 남자친구는 한껏 가라앉은 풀죽은 목소리로 제 전화를 받았어요. 부모님이 뭘 하시냐고 물어보니 다 큰 성인들끼리 결혼하면서 왜 늙은 부모에게 부담을 주냐고 한 소리 하셨다더군요. 저는 남자친구에게 괜찮다고 집 문제는 해결된 것 같다고 우리 부모님이 가지고 계신 아파트에 들어가서 살면 된다고 소식을 전했습니다. 제 예상대로 남자친구는 정말 다행이라며 좋아하더라고요. 목소리도 한껏 밝아졌고요. 저희 둘 다 이제 큰 문제는 해결되었으니 앞으로 모든 일이 원활하게 흘러갈 줄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남자친구 어머니에게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기니 할 이야기가 있으니 집으로 좀 오라고 하셨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어머님께서 집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어찌된 일인지 친정에서 집을 사주시는 걸로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더니 하시는 말씀이 둘이서 사는데 28평은 너무 크지 않냐고 하시더군요. 저는 당장은 아니지만 아이라도 태어나면 절대 큰 평수는 아닌 것 같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잠깐 쳐다보시더니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애 때문에 뭐하러 낭비를 하냐면서 그 집 말고 다른 집이 좋을 것 같다고 하시더군요. 저는 어머님께 이 집은 제 마음대로 사고 팔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저희 아버지께서 잠깐 살라고 허락을 해주신 것 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자 어머님께서는 사주는 것도 아닌데 왜 당신 아들한테 그렇게 생색을 냈냐며 어이없다는 반응을 보이셨어요. 여기까지였다면 그래도 제가 파혼까지는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어머님 입장에서도 며느리가 집을 사들고 오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잠깐 빌려 사는 거라고 하니 김이 샜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어머님의 상상력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어이없고 황당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며칠 뒤 다시 어머님께서 집으로 오라고 호출을 해오셨습니다. 그러더니 또 집 이야기를 꺼내시더라고요.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묘수가 떠올랐다며 한번 들어보래요. 남자친구 형네 부부가 지금 사는 집이 전세보증금이 1억 2천인데 그 돈을 빼서 저희 부모님이 가지고 계신, 그러니까 저희를 살게 해주신다는 집에 전세로 들어가서 살겠대요. 그러면 이제 저희 부모님이 1억 2천이 생기지 않냐. 그 1억 2천으로 저희 집을 하나 사주시면 되는 거 아니냐고요. 세상에 시세고 뭐고 다 무시하고 제멋대로 난리가 났더군요. 얼마나 어이가 없던지 웃음이 날 지경이었습니다. 저는 혹시나 시어머니가 시세를 전혀 모르시는 건가 싶어서 하나씩 천천히 설명을 해드렸어요. 일단 저희 아버지가 저희 살라고 한 집은 전세보증금이 기본 3억이 넘고 1억 2천으로는 가당치도 않다고요. 그리고 왜 멀쩡히 잘 살던 집 보증금을 빼서 저희 살 집으로 오신다는 거냐고 물으니 형네 부부는 애까지 가족이 넷인데 18평에 살고 저희는 고작 2명인데 28평에 사는 건 불공평하다는 거예요. 황당했지만 남자친구 어머니랑 왈가왈부도 하기 싫어서 가만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그러자 어머님은 마치 당신이 엄청 논리적이라서 제가 대꾸를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셨는지 양쪽 어깨에 힘이 한껏 들어간 눈치였어요. 저는 뒤이어 그리고 저희 부모님이 받으신 그 전세보증금이라는 1억 2천으로 어떻게 저희한테 아파트를 사주실 수 있겠냐고, 그런 아파트가 있으면 형네 부부가 사면 되겠다고 따졌습니다. 그러자 어머님은 갑갑하다는 듯 절 쳐다보시고는 저더러 요새 1억 2천짜리 없는 걸 누가 모르냐며 저희 부모님이 돈이 많으니까 좀 더 보태주시면 되는 거 아니냐고 그러시더군요. 결혼하면 한 가족 되는 거고 그러면 서로서로 돕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그래서 제가 그러다 형님네 부부가 나간다고 하면 저희 부모님은 무슨 돈으로 전세보증금을 빼드리냐고 하니까 걱정 말랍니다. 형네 부부가 설마 그런 걸로 사돈 어른을 고소하겠냐고요. 그러면서 대신 저희 부모님이 사주시는 집은 반드시 공동명의로 하라고 하시더군요. 도대체 무엇이 어머님을 이토록 착각하게 만든 건지 알 수는 없었지만 더 이상 이야기를 들어드리는 것만으로도 헛된 희망을 드리는 행위가 되는 것 같아서 일단 남자친구와 이야기를 해보겠다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튿날 남자친구를 만나 어머님이 하셨던 이야기를 토시 하나 빼먹지 않고 전달했습니다. 남자친구가 경악을 금치 못하더라고요. 자기는 저희 아버지가 집을 도와주신다고만 표현했지 사주신다 어쩌신다 그런 말은 하지도 않았다면서요. 저는 속으로 그래도 남자친구는 제정신이라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남자친구가 조심스레 그런데 어머니 말씀도 아예 말이 안 되는 건 아니지 않냐고 슬며시 물어보는 거예요. 1억 2천으로 두 가정이 행복해질 수 있다나요? 한심하고 어이가 없어서 뭐라고 대꾸할 힘도 안 나더군요. 제가 한참을 말없이 앉아있으니 남자친구가 왜 그러냐며 무슨 말이라도 해보라고 저를 재촉하더군요. 당시 제 머릿속은 헤어지자는 소리를 어떻게 꺼낼지 생각하느라 분주했습니다. 결국 저는 고심 끝에 그 어떤 비사여고도 더하지 않고 담담한 목소리로 이 결혼은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남자친구는 갑자기 왜 그러냐며 그냥 제안을 해본 거라고 싫으면 안 해도 된다면서 상황을 수습하려고 들었지만 제 귀에는 하나도 들어오지 않았어요. 집에 돌아와 이불 뒤집어 쓰고 누워있으니 어머니가 무슨 일이냐고 물으시더군요. 저는 남자친구 어머니가 한 이야기를 또다시 전달했고 어머니는 살다 그렇게 멍청한 이야기는 처음 듣는다며 시골리기 전에 그래도 알아서 다행이라고 이혼보다는 파혼이 낫다며 잘 생각했다고 하셨습니다. 고지원 남자친구에게선 계속해서 전화가 걸려왔고 저희 어머니가 저 대신 전화를 받으셨어요. 남자친구는 저에게 사과하고 싶다며 한 번만 만나게 해달라고 저희 어머니께 허락을 구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어떻게 하고 싶냐고 물으셔서 마지막으로 한번 만나고 오겠다고 했어요. 그래도 결혼 이야기가 나올 만큼 사랑했던 사람인데 좋게 마무리하고 싶더라고요. 남자친구와 평소에 자주 가던 카페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카페에 도착하니 남자친구 옆에 어머니도 와 계시더라고요. 형네 부부까지요. 이 가족들은 왜 매번 이렇게 다 같이 붙어 다니나 한숨이 나오더군요. 남자친구는 다들 저도 보고 싶어하고 이야기도 하고 싶어 해서 데리고 나왔다면서 제 눈치를 살폈습니다.
형네 부부는 그 와중에 무슨 빙수를 주문해서는 다른 테이블로 이동을 하더라고요. 어머님께서는 저를 보더니 늙은이를 여기까지 오게 해야 했냐며 참 못됐다는 식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더니 형네 부부를 가리키며 쟤들은 돈이 없어서 빙수 같은 것도 누가 사주기나 해야 먹지먹도 못한다고 지질이 궁상 같은 이야기를 늘어놓으시더군요. 그러더니 제 손을 잡으시면서 너네 집은 돈이 많다면서 모르는 사람도 돕고 사는 마당에 왜 가족들 사람한테 인색하게 구냐고 사람 좋은 총 말씀을 이어나가시더군요.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확실히 정해진 상태였기 때문에 죄송하지만 그렇게는 못해드린다고 딱 선을 그었어요. 그러자 어머님께서 진짜 욕심도 사납다면서 가족들 다 고생하는데 너만 배부르고 등 따시게 살고 싶은 거냐고 하시더군요. 남자친구는 그런 어머님 곁에서 제대로 한마디 말도 못하고 저더러 참으라는 식으로 눈짓만 해대고 테이블 아래로 제 발을 툭툭 치고 그런 식으로 신호를 보냈습니다. 그때 제 결정에 확신을 가졌지요. 이 인간하고 결혼하면 망하는 건 시간 문제라는 걸요. 저는 남자친구 어머님께 일단 댁이 가난하고 돈이 없는 건 저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요. 제가 어머님이라면 여자 쪽에서 이렇게까지 해준다는데 고맙다고 넙죽 절은 못할지라도 고마운 마음은 가질 것 같은데 정말 염치가 없으신 것 같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 결혼할 생각 없으니까 제대로 굴러가지도 않는 머리 적당히 쓰시라고요. 그러자 남자친구가 저더러 말이 좀 심한 거 아니냐며 어머님 딴에는 어떻게든 아들 둘 다 최대한 좋은 방향으로 풀리게 해보려고 노력을 하신 건데 그걸 그렇게 삐딱하게 알아듣냐고 나서더군요. 저는 남편에게 등신 같은 게 돈도 하나 없으면서 누가 이 집구석에 시집 올지 불쌍하다고 받아쳤습니다. 평생 이렇게 지질이 궁상 떨면서 잘 살아보라고도 한마디 해줬네요. 남자친구가 순간 절 때리려는 거였는지 손을 올리길래 나한테 손대면 니네 엄마한테 그대로 돌려줄 거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너무 화가 나서 눈치를 못 채고 있었는데 돌아보니 카페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저희를 보고 있었어요. 저는 부끄러운 동시에 솔직히 해냈다라는 기분도 들더군요. 하고 싶었던 말을 다 토해내고 나니 속이 후련한 게 희열 같은 것도 느껴졌습니다. 솔직히 저희 집이 재벌도 아니고 정말 부모님께서 집을 사주신다고 한 것도 아닌데 일이 이 지경이 되어서 속도 상하고 어이도 없고 마음이 복잡합니다. 하지만 평생을 같이 살아갈 사람이기에 정서적인 부분도 경제적인 부분도 전부 다 중요한 것 같아요. 집안 형편 차이 나는 게 뭐가 그리 대수겠냐 생각했는데 저희 집이 무슨 자선 사업하는 곳도 아니고 거지근성으로 똘똘 뭉친 집구석에 질질 끌려다닐 바에야 이렇게 단칼에 잘라내버린 게 정말 잘한 일이라고 생각이 되네요. 거지 같은 집구석 아들 2명 집해줄 새며느리 찾으셔서 전 남자친구건 어머님이건 전부 행복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네요. 단지 저한테만 다시 들러붙지만 안아줬으면 해요. 다시 애걸복걸해도 받아줄 생각은 없지만 말이지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